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입니다. LA 전역에는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빗길 사고와 홍수, 눈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남가주 전역을 덮친 폭풍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1월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실리콘밸리 최대 커머셜 뱅크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 은행 파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뉴욕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승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강화가 골자입니다. 11일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오스카 시상식이 열립니다. 홍콩 배우 양자경이 주연한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싹쓸이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4대 13으로 치욕적인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4강은커녕 8강 진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카플라 뉴스 출발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오늘은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LA 전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친 뒤 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안 기자가 비가 오는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님,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버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겨울 폭풍에 이어 또다시 남가주를 덮친 이번 폭풍은 많은 비와 함께 샌버나르디노 등 많은 눈이 내렸던 지역에서 쌓인 눈을 녹이면서 홍수와 눈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2주간 음식과 필수품을 구비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폭풍은 따뜻한 지역에서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가늘고 긴 대기의 천 현상에 따른 것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은 1.5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중가주 지역에는 최대 10인치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세라네바다 산맥에 15인치의 폭우가 쏟아지고 해안 지역에는 10인치의 비가 퍼부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 중 34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앞으로 남가주 지역에 2차례 이상 더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립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까지 계속되다 일요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음 주 14일과 15일 다시 한번 남가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타운에서 캐플라 뉴스 제임스 안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돈줄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제 파산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 파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머셜 뱅크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 파산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캘리포니아 지역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에게 돈줄 역할을 해오던 것으로 예금 인출 사태와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초고속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번 파산은 지난 2008년 워싱턴 퓨추얼 파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파산이어서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은 오늘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했습니다. FDIC는 즉시 센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 DIMB라는 법인을 세워 실리콘밸리 은행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 은행으로 이전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FDIC 조치에 따라 25만 달러의 예금보험 한도 이내의 예금주들은 13일 이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총 예금은 1,754억 달러입니다. 미국 16위의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설립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모두 17개 지점을 보유한 스타트업 전문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무너진 것은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돼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은행주들은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제임스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실리콘밸리 SVP 사태로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5.22포인트 1.07% 하락한 31,909.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 포어스 S&P 500 지수는 1.45%, 나스닥 지수는 1.76%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이 폭락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경계감 속에 퍼시픽 웨스턴 은행의 지주회사인 팩 웨스턴 뱅크 코프는 35.5%,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은 23.8%,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14.8% 각각 폭락했습니다. 이번 사태 여파는 미국 밖으로도 급속히 전염됐습니다. 홍콩 항세 지수는 3.04%,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1.67%,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1.4% 각각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져 스톡스 600 지수는 1.35%, 영국 FTSE 지수는 1.67%, 독일 덱스 지수는 1.31%, 프랑스 CAC 40 지수는 1.30% 각각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도 매도세를 피하지 못해 비트코인이 한때 2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불과 24시간 만에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7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카프라 뉴스 제임스안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예객기 승객 좌석에서 실탄이 발견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에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5분에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실탄 2발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에 떨어진 것을 발견해 승무원들에게 알렸고 해당 승무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탄이 발견된 좌석 간의 거리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KE621편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왔고 승객들을 터미널로 대피시켰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실탄이 발견된 해당 항공기에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이 투입해 정밀수색을 실시한 결과 추가 실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피시켰던 승객들은 보안검색을 다시 한 후 이날 오전 11시 5분 마닐라로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객기가 전날 베트남 다낭에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프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의 피니싱 트레이드 인스티튜트에서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10년간 5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자 증세를 추진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의료 등 지원 확대 등의 세액 공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에게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39.6%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늘릴 계획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 증세를 통해 공공주택, 메디케어, 대중교통, 보육시설 등 서민 지원 예산을 1조 달러 늘려 중산층, 서민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 세제 개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의회 승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증세가 답이 아니다.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서민 중산층 복지 절감 및 증세 등 부자 증세의 반대에 맞서는 예산안 세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내년 재선 도전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애플레이였습니다. 10일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95회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번 시상식의 최대 관심사는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싹쓸이 시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타르, 슬픔의 삼각형, 아바타 물의 길, 엘비스, 파벨만스, 탑건 매버릭, 우먼 토킹도 작품상 후보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할리우드 돌비 극장 앞에는 이미 임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시상식 준비와 행사를 위해 12일까지 할리우드 블루버드 선상 하일랜드 애비뉴부터 라브레아 애비뉴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대 관심사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쏠려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양자경으로 알려진 홍콩 배우 라오쭝 등 아시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이 영화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유색 인종에 대한 장벽이 높은 시상식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편집상, 의상상, 음악상, 주제가상 등 총 10개 부분 11개 후보에 올라 올해 최다 노미네이트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제80회 골든글로브와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제7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상을 받았고 미국 작가 조합상 등 할리우드 4대 조합상에서 최고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작품상 부분 후보에 오른 다른 경쟁작도 쟁쟁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타르, 슬픔의 삼각형, 아바타 물의 길, 엘비스, 파벨만스, 탑건 매버릭, 우먼 토킹도 작품상 후보입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새벽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WBC 비조 1라운드 2차전 소식입니다. 한국은 오늘 일본에 4대 13으로 참패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국 야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을 목표로 했던 한국은 4강은커녕 8강 진출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 오늘 새벽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비조 본선 1라운드 2차전에서 일본에 4대 13으로 대패했습니다. 7회 말 콜드게임 패배를 겨우 모면한 치욕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번 WBC 1라운드에서는
5회 말 15점, 7회 말 10점 차가 나면 콜드게임이 선언됩니다. 한국은 자칫 이번 대회 첫 번째 콜드게임 패배팀이 될 뻔했습니다. 꼭 잡아야 했던 호주에 8점이나 헌납한 한국 마운드는 오늘도 13점을 주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7이닝 동안 21자책점으로 팀 평균 자책점이 11.12로 현재 1라운드를 진행 중인 A비조 10개 나라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러나 호주와 일본 두 경기 실점에서 보듯 현재 대표팀에서 컨디션이 좋은 투수가 누구인지 좀처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투수진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체코에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고 2009 WBC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가 한국 야구팀의 황금기였지만 벌써 14년, 15년 전의 과거사일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마칩니다. 저는 금요일 앵커 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